결혼 10년 차 평범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변했습니다. 돈 한 푼에도 예민해지고 아이들에게조차 화를 내기 시작했죠. 감기로 병원비 15만 원? 그냥 약국에서 해열제 사면 되잖아. 6살 딸이 열이 39도까지 올랐는데도 병원비를 아까워하는 남편. 아빠가 무서워요. 결국 아이마저 아빠를 피하게 됐습니다. 무엇이 다정했던 남편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걸까요? 부부 상담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남편이 3개월 동안 아내에게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 가정의 위기와 회복,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막막합니다. 남편 민수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한데 좀 더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민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또 돈 얘기야? 나도 힘들다고 했잖아.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전에는 이런 일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고 민수는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벌이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 키우며 살만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민수가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 벌어서 가족 4명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됐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 혼자 돈을 버는 것처럼 말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도 일하고 있잖아. 우리 둘 다 벌고 있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용돈 버리지 뭔 살림에 보탬이 돼?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교사 월급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데 마치 제가 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니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의 전체적인 태도가 변한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예전보다 훨씬 짜증을 많이 내고 집에 오면 항상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아빠, 같이 놀아요. 지우가 이렇게 말해도 민수는 대답도 제대로 안 해줘요. 아빠 피곤하니까 나중에. 이런 말만 반복하죠. 예전에 자상하고 다정했던 민수는 어디 갔을까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싸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이번 달에 카드값이 80만 원이나 나왔어. 도대체 뭘 그렇게 샀길래? 민수가 신용카드 명세서를 들고 와서는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이들 학용품이랑 옷, 그리고 식료품비 들어간 거야. 특별히 사치한 것도 없는데?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민수는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80만 원이 식료품비라고? 우리 집이 무슨 호텔이야? 계산해봐. 아이 둘, 어른 둘 한 달 식비가 얼마나 드는데.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하지만 민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들은 다 어떻게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돈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저도 최대한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가장 심했던 건 지난주였습니다. 서연이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소아과비가 1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집에 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민수가 폭발했습니다. 15만 원? 감기로 병원 가서 15만 원이나 써? 아이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는데 안 데려갈 수 있어? 검사도 해야 하고
약값도 들어간 거야. 요즘 병원들이 다 바가지야. 그냥 약국에서 해열제 사주면 되는 건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딸이 아픈데 병원비 아까워하는 아빠가 어디 있나요? 민수야, 아이 건강이 돈보다 소중하지 않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도 아이들 걱정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현실적이라는 말로 모든 걸 합리화하려는 민수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지우 학원비, 서연이 유치원 특별활동비, 심지어 제가 미용실 가는 것까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자르는데 5만 원씩이나 써? 동네 미용실 가면 10,000원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살기가 답답해졌어요.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것들도 모두 싸움의 원인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신경전이었어요. 지연아, 이 전기료 봐봐. 지난달보다 2만 원이나 더 나왔어. 에어컨 틀었으니까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야? 더운데 어떡해. 다른 집들은 다 에어컨 안 틀고 사나? 이런 식으로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까지 모든 공과금에 대해 따졌습니다. 심지어 밥 먹을 때도 문제였어요. 이 반찬 언제 산 거야? 상한 것 같은데. 어제 산 건데 상할 리가 없어. 냉장고에 넣어뒀는 걸. 요즘 음식물 쓰레기도 너무 많이 나와. 좀 계획적으로 사면 안 돼? 계획적으로 산다고 해도 아이들이 갑자기 안 먹겠다고 하거나 예상보다 적게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제 탓으로 돌리니까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주말이었어요. 예전에는 주말이면 가족끼리 나들이도 가고 외식도 자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불가능해졌어요. 아빠, 우리 놀이공원 갈까요? 지우가 이렇게 말하면 민수는 바로 거절했습니다. 놀이공원 가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집에서 놀아. 그럼 치킨이라도 시켜 먹어요. 치킨 값으로 쌀 한 포대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이들도 점점 아빠한테 말을 안 하게 됐어요. 뭘 해달라고 하면 돈 얘기부터 나오니까 아이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맨날 화나 있어? 서연이가 이렇게 물어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빠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민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직장 스트레스가 있거나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죠. 여보,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봐도 민수는 시원한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냥 피곤해. 한마디로 대화를 끝내려고 하니까 더 답답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저도 참을 수가 없게 됐어요. 특히 민수가 제 일을 폄하하는 것이 가장 화가 났습니다. 나는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와. 12시간을 일하는데 너는 뭐 해? 나도 학교에서 수업하고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까지 다 하고 있잖아. 그게 일이야? 방학도 긴데 뭔 일이 그렇게 힘들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울컥했어요. 교사라는 직업을 이렇게 무시하다니요. 방학 때도 연수받고 수업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 그리고 집안일은 언제 했다고 그래? 집안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 밥하고 빨래하는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육아와 살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해봐. 아이들 아침에 깨워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저녁에 와서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내가 언제 안 도와줬다고 그래. 도와준다는 표현부터가 틀렸어. 우리 둘의 집이고 우리 아이들인데 왜 내가 주로 하고 너는 도와주는 거야?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듣고 있는데도 제어가 안 됐어요. 가장 심했던 날은 지난달이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살이 심하게 났는데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아이들 아침 좀 챙겨줘. 지각하겠어. 나 몸살 나서 일어나기도 힘든데. 한 번만 부탁할게. 결국 저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 아이들 아침을 차렸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민수는 퇴근해서 집에 와서는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봤어요. 여보, 나 아직 몸살이 안 나았는데 저녁은 어떻게? 배달시키자. 매일 배달 음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떡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허탈했어요. 아프다고 하는데 조금의 배려도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내가 아프면 죽 끓여줬잖아.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 뭐가 달라? 그때는 아이들도 없었고 여유가 있었지.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는 민수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민수가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해봤지만 민수는 거부했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힘든 건 당연하지. 가장이 안 힘들면 이상한 거야. 결국 저 혼자 상담센터에 가게 됐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차분한 여성분이었어요.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저는 그동안 민수와의 갈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인 마찰, 그리고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말이죠. 상담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최근에 직장에서 특별한 변화가 있었나요? 승진이나 부서 이동, 혹은 업무량 증가 같은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계속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건강상 문제는 없으신가요? 잠을 잘 주무시는지, 식욕은 어떤지. 말을 듣고 보니 민수가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았어요. 새벽에 깨서 뒤척이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욕도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스트레스나 우울감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상담사 선생님의 권유로 민수를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상담? 우리가 무슨 정신병자야? 정신병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야. 요즘 많은 부부들이 받고 있어. 돈도 없는데 상담비까지 낼 거야? 또 돈 얘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계가 더 나빠지면 아이들한테도 안 좋잖아. 한 번만 가보자. 결국 민수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민수에게 최근 상황에 대해 물어봤는데 민수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민수가 저한테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이었거든요. 구조조정이요?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상담사 선생님이 물어보자 민수가 대답했어요. 3개월 전부터요.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전이면 민수가 돈에 예민해지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했어? 상담이 끝나고 집에 와서 민수에게 물어봤지만 민수는 시원한 대답을 안 해줬어요. 말한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나한테 화풀이 한 거야? 화풀이 한 게 아니라 민수는 말끝을 흐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추가로 물어본 내용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어요. 민수가 요즘 술을 자주 마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담배도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금연했던 민수가 다시 담배를 피운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담배는 언제부터 다시 피웠어? 한 2달 전부터. 왜 숨겼어? 너 담배 냄새 싫어하잖아. 그동안 민수가 퇴근 후에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회식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혼자 술 마시러 나가는 것이었어요. 혼자 술 마시러 나간다고? 누구랑? 그냥 혼자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힘들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왜 혼자 끙끙 앓았을까요? 상담사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남성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일 때는 더욱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한테 무의식적으로 화를 내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본인도 모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아이들과도 간단한 면담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우와 서연이가 상담사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요즘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상담사 선생님이 지우에게 물어보자 지우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맨날 화나 있어요. 어떨 때 화를 내시는데? 엄마랑 돈 얘기할 때요. 그리고 저희가 뭔가 사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서연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무서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민수가 아이들한테 화를 내거나 무서운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 최근에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지우가 숙제를 안 하고 놀고 있을 때였어요. 지우야, 숙제부터 하고 놀아.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우가 투정을 부렸어요.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숙제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말 안 들으면 학원 끊어버린다. 지우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예전에 민수라면 절대 그렇게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텐데요. 또 한 번은 서연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떨어뜨려서 소리가 났을 때였어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아빠 피곤하다고.
서연이는 그 후로 집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 때도 소리 안 나게 조심조심 놀게 됐어요. 6살짜리 아이가 아빠 눈치를 보면서 놀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어? 지우가 대답했어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웃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바람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저희 부부의 갈등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미안했습니다. 상담을 계속 받으면서 민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단순히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민수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무평가도 나쁘지 않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것도 없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불안한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불안감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수는 한참 생각한 후에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랬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한테는 말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신 거네요. 네. 가장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상담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남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가장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려고 할 때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제서야 민수의 행동이 이해가 됐어요. 돈에 예민해지고 절약을 강요하고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는 것 모두가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어보자 상담사 선생님이 답해 주셨어요. 첫째는 소통이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둘째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에요. 만약 정말 실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것. 셋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술이나 담배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건전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느라 힘들었어요. 지연이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숨겼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된 것 같네요. 상담사 선생님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민수의 우울감과 불안감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할 때는 전문적인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희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도 알려주셨어요. 매주 한 번은 부부만의 시간을 갖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세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찾아보세요. 민수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적응장애와 경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를 병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적응장애는 특정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약 먹는 것을 꺼려 했어요. 정신과 약 먹으면 중독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납득했습니다. 요즘 항우울제는 안전성이 많이 개선됐어요.
적절한 기간 동안만 복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후 2주 정도 지나니까 민수의 변화가 눈에 보였어요. 예전만큼 예민하지 않게 됐고 아이들한테도 덜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민수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지연아,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화풀이 했던 것 같아. 괜찮아. 힘들었던 거 이해해. 사실 정말 무서웠어. 만약에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민수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민수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췄지, 민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도 미안해.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 아니야. 내가 숨겼으니까.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해줘.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만약 민수가 정말 실직하게 된다면 제가 시간제 강사 일을 더 늘려서 수입을 보충하기로 했어요. 나도 일할 수 있어. 우리 둘 다 벌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아이들 돌보는 것도 있고, 아이들은 우리가 함께 돌보면 되고, 경제활동도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니까 민수의 불안감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가족끼리 놀이공원에 갔어요. 아빠, 저 놀이기구 타고 싶어요. 지우가 이렇게 말하자 민수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함께 타보자. 예전 같으면 돈 걱정부터 했을 텐데,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뻤어요. 서연이도 이제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빠 안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민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장 놀라운 건 민수가 회사 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구조 조정이 된다고 해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떤 기회? 전부터 생각해왔던 것들이 있어. 이참에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말을 하는 민수를 보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부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요즘 기분 어때? 훨씬 좋아졌어.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게 바보 같았던 것 같아. 앞으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줘. 그럴게. 고마워, 지연아. 상담사 선생님도 저희의 변화를 보고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두 분이 서로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도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민수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지금은 민수도 저도 아이들도 모두 행복합니다.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가끔씩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가장 기쁜 건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은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지우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우리 집이 정말 좋아요. 왜? 아빠도 웃고, 엄마도 웃고, 우리도 웃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결국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저희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분명히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